네,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투자 베테랑에게 듣는다로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SK증권의 최석원 전무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증시 대비해서 선전했던 우리 시장인데 오늘은 또 9월의 출발과 함께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9월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예, 지난 한 7월, 8월 해가지고 사실은 증시가 좀 랠리를 보였죠. 네. 우리보다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랠리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, 우리는 8월 말까지 좀 이어졌는데 사실은 큰 변화가 하나 있었죠. 그 파월 의장의 이 잭슨 홀 미팅에서의 얘기가 있었고,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승했던 거는 워낙 좀 싸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라는 게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환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하락률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지 않았나.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조금 덜 빠진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긴축이 좀 강화되고 경기는 둔화되는 이런 구조로 간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지면 좋고 이게 아주 상승 추세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게 아마도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올해 말 정도까지 좀 계속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. 네,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이제 미국 연준의 FOMC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, 엊그저께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잭슨 홀 미팅 참석 이후에 미 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, 이렇게 언급도 하고, 또 미국 CME 배드워치에 따르면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이전보다 한 3% 높아지면서 64%까지 또 높아졌는데,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시장 조금 더 충격을 받을까요? 어떻게 보시나요? 예, 계속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. 벌써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나흘 연속 그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전혀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잭슨 홀 미팅은 상당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파월 의장이 한편으로는 물가를 꼭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혼자서 막 앞서 나간 거라기보다는 그런 파월 의장의 해석 그리고 그러니까 발언, 그다음에 지난 한 10여 년간에 걸친 연준의 태도를 보면 나빠지면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방어가 됐고 이런 학습 효과가 계속 있는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바닥 이후에 또 한 거의 내려간 폭의 반을 나스닥은 회복했던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,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는 데 대한 어떤 사람들의 믿음, 이런 게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다르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린다는 행위에는 그 자산 가격도 일정 부분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둔 거고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지를 안 하고 있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번에는 조금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미 반영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한 4% 가까운 정책금리 인상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면 좀 올리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는 안도감이 나타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또 정책금리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반복되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최근에 다시 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고 달러화 가치도 다시금 더욱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을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? 예,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. 예, 이게 보니까 우리 그 외환위기 때,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, 그때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인 것 같아요. 물론 그때와는 결을 좀 달리하긴 하는 게 달러화만 강하고 대부분의 통화들이 다 약해요. 그렇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좋은 점,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
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서 예. 환율이 오른다고 우리나라로부터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문제는 있냐면 나쁜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만 좀 많이 빠져준다면 그건 네. 오히려 수출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. 그렇죠. 실제로 뭐 밋밋한 변동은 별로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확 떨어지면 항상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았는데 이건 사실 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, 경합 국가들하고는 다 환율이 같이 움직이니까 네. 특별히 이게 이익을 보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좋은 점, 나쁜 점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려야 되는 그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환율도 그래서 저희는 한 1,4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 이거에 이제 궁극적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결국 물가 때문이죠. 예. 네. 이제 물가가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는 더 늦은 시점에 고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통화 정책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썩 지금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원화의 추가 약세를 열어놔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. 지금의 뭐 원화 가치의 흐름을 보자면은 뭐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으로서는 우리 네. 증시에 대한 가격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? 네, 물론 네. 오늘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예, 예.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네,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제 최근에 좀 오른 걸로 어느 정도는 또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. 예. 지난 한 2달간에 걸쳐가지고 거의 한 6조 가까이 샀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펀드들에서 어떤 조정들이 일부 일어났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. 말씀하신 대로 환율 측면을 이 자본시장의 자금 흐름과 연관을 좀 시켜보면 네.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나빠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예. 모든 나라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인 펀더멘털들을 또 보아하니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특별히 매력이 없는 건 아니다.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국이 위안화가 절하가 돼도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보면 위안화 절하폭이 우리나라 그 원화 절하폭의 한 3분의 1뿐이 안 돼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이머징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다면 중국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. 우리나라는 사실 그냥 가격이 하락했던 것만으로도 비중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. 그러겠네요. 예, 그러니까 그 비중을 어느 정도 또 맞추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하단을 방어하는 데 상당히 외국인들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거라고 보고 단지 진짜 좋아지려면 전체 자금이 이머징 마켓 뭐 포트폴리오가 됐든 아니면 선진국 포트폴리오가 됐든 증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.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금이 증시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그림보다는 우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좀 들어왔다가 또 딴 쪽이 더 떨어지게 되면 또 그쪽으로 조정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정 과정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3분기 실적 눈높이도 낮춰야 할 텐데요. 네.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러면 좀 주목할 만한 실적 개선 업종이랄까요?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실적은 뭐 전반적으로는 나빠지겠죠. 네.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이제 좀 괜찮은 데들은 보니까 그 섹터에 있어서 방어가 잘 되는 우리나라입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 방어가 잘 되는 데가 자동차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 물론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죠.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,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역시 반도체와 관련된 문제, 뭐 이런 것들 다 이 자동차 업체들이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다고 여겨집니다. 또 하나는 이미 뭐 많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운송 쪽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실은 음식료는 뭐 방어가 되는 거죠. 그야말로. 네. 그렇죠. 말 뭐 그대로. 나빠도 먹어야 되니까. 예.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처럼 상황이 나빠져도 내가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해야 되는 것처럼 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방어가 잘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기 둔화나 또는 침체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누군가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거는 정말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나타날 것 같아요.
네.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평가는 베어마켓 랠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9월 전략은 좀 보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좀 방어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. 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방어적이어야 돼요. 방어적이라는 얘기가 주식을 모두 다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. 네. 근데 고를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제한이 되고 또 업종도 제한이 되고 그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 비중 중에서 조금은 줄여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럴 때는 이제 실적이 좀 방어가 되는 방어적인 형태의 주식이라든지 또 연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이제 아마 기업들이 자신들의 매력, 그 가격 매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좀 하는 데들이 있을 네.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외국인들처럼 그 테마 있잖아요. 얼마 전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렇죠. 방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의 기대도 기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방향이고 전체 글로벌 어떤 정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장기 투자로 조금씩 갖고 이제 늘려가는 이런 전략을 취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석원 SK증권 전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